아침 햇살이 사무실 빌딩에 반사되어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강도연 회장은 검은색 세단 뒷좌석에 앉아 창밖으로 새롭게 출근하는 손녀 강하윤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죠. 하윤은 정갈한 회색 정장 차림으로 긴장된 표정이지만 당당하게 걸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도연은 손녀가 자신의 힘을 빌리지 않고도 당당하게 세상에 나아가는 모습이 자랑스러웠어요.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길 바라는구나. 도연은 중얼거렸습니다. 비서가 앞좌석에서 서류 한 장을 건넸어요. 회장님, 손녀분이 입사한 회사가 저희 그룹과 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음 달 대형 투자 계약건이네요. 도연은 서류를 받아들며 눈썹을 치켜 올렸죠.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렇군. 우연이란 참 묘한 것이야. 도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자신이 큰 금액을 투자하려는 회사에 하윤이 들어간 것은 전혀 몰랐던 사실이었습니다. 하윤은 늘 자신의 능력으로 인정받고 싶어 했죠. 그래서 온갖 서류에 강도연의 손녀라는 꼬리표를 숨기려 애썼을 거예요. 이 상황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직접 가보자. 도연의 목소리는 결의에 찬 톤이었어요. 비서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회장님, 무슨 말씀이신지요? 청소 용역 계약을 체결하게. 내가 직접 청소부로 들어가서 회사 분위기를 보겠네. 도연은 하윤이 들어간 건물을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비서는 놀란 표정이었지만 도연의 눈빛은 이미 결정을 내린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비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죠. 다음 날 아침, 도연은 평소에 고급 수트 대신 검소한 청소부 유니폼을 입고 있었어요. 거울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70이 넘은 나이가 무색하게 여전히 강인한 체격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흰 머리카락은 오히려 평범한 청소부의 모습을 완성해 주었죠. 회장님께서 직접. 비서는 더 말을 잇지 못했어요. 도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사람을 알려면 그 사람이 권력 없는 이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면 된다네. 청소부는 좋은 위치야. 그렇게 강도연은 자신의 손녀가 일하는 회사에 청소부로 입사했습니다. 첫날부터 그는 모든 것을 관찰했어요. 직원들은 청소부인 그를 거의 알아채지 못했죠. 투명인간처럼 존재하면서도 모든 대화와 상호작용을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도연은 조용히 복도를 닦으며 사람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였어요. 손녀 하윤이 일하는 부서에 특히 주의를 기울였죠. 젊은 여자 직원들과 어울려 식사를 하러 가는 하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윤은 밝게 웃고 있었지만 도연의 날카로운 눈은 그 웃음 뒤에 숨겨진 긴장감을 놓치지 않았어요. 오후가 되자 하윤의 상사로 보이는 최지연 과장이 하윤에게 다가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도연은 걸레질을 하는 척하며 귀를 기울였어요. 하윤 씨, 이번 기획안 확인해 봤는데 이 정도로는 안 될 것 같네요. 내일 아침까지 다시 해오세요. 지연의 말투는 겉으로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차가웠죠. 하윤은 순간 표정이 굳었지만 곧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과장님. 더 좋은 안으로 준비하겠습니다. 도연의 손에 걸레를 쥔 힘이 강해졌어요. 그러나 표정은 무심한 청소부 그대로였죠. 그는 이 회사의 내부를 더 철저히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인간과 조직의 진짜 모습을 보기 위한 강도연의 위장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튿날 강도연은 더욱 완벽한 청소부의 모습으로 출근했습니다. 오래된 회색 모자를 깊숙이 눌러 쓰고 낡은 청소 도구를 들고 있으니 누구도 그가 재벌 그룹의 회장이라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죠. 도연은 의도적으로 허리를 약간 구부리고 걸음걸이도 느리게 조절했습니다. 70이 넘은 나이가 이런 위장에 도움이 됐어요. 아침 8시 30분 사무실은 직원들로 북적이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은 조용히 복도를 쓸며 사람들을 관찰했어요. 출근하는 직원들은 도연의 존재를 거의 인식하지 못했죠. 누군가 커피를 쏟자 청소 아저씨라고 부르는 소리에 도연은 묵묵히 걸레를 들고 다가갔습니다. 아, 죄송해요. 여기 좀 닦아주세요. 젊은 남자 직원은 도연의 얼굴 한번 쳐다보지 않고 말했어요. 도연은 아무 말 없이 커피가 쏟아진 바닥을 닦았습니다.
그의 손은 거칠고 굳은 살이 박힌 노인의 손이 아니었지만 아무도 그런 세부 사항에 신경 쓰지 않았죠. 사람들의 눈에는 그저 나이든 청소부일 뿐이었습니다. 회의 시작해요. 빨리 정리하고 나가세요. 회의실 문 앞에서 여직원 하나가 도연에게 말했어요. 도연은 고개를 숙이며 네, 곧 마치겠습니다라고 공손히 답했죠. 그러나 회의실을 나가는 척하면서 사실 문 바깥에 청소 카트를 두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회의는 바로 그의 그룹과의 계약에 관한 것이었어요. 강도연 회장님 직접 만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분 워낙 신비주의로 유명하니까요. 아마 비서실장이나 투자 담당 임원이 나올 겁니다. 남자 임원의 말에 회의실 안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그래도 준비는 만전으로 해야죠. 이번 투자가 성사되면 우리 회사 미래가 완전히 달라질 테니까요. 도연은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웃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군. 점심시간 도연은 구석에서 도시락을 먹으며 손녀 하윤의 모습을 찾았어요. 하윤은 동료들과 함께 앉아 있었지만 표정이 밝지 않았습니다. 곁에는 최지연 과장이 있었고 그녀가 말할 때마다 하윤의 어깨가 움츠러드는 것이 보였죠. 오후에는 하윤이 일하는 부서 근처 복도를 청소하며 상황을 지켜봤어요. 작은 큐브형 사무실에서 하윤이 서류에 파묻혀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다른 직원들은 하나둘 퇴근했지만 하윤은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강하윤 씨, 어제 수정한 기획 안 봤어요. 아직 부족한데 내일까지 다시 해와요. 그리고 이 자료들도 정리해 놓고 가세요. 지연이 퇴근하며 하윤의 책상에 서류 더미를 올려놓았죠. 하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과장님, 마치고 가겠습니다. 지연이 사라지자 하윤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도연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러나 곧 표정을 가다듬고 청소를 계속했죠. 밤 9시 사무실은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도연은 하윤의 부서로 다시 가봤어요. 하윤은 여전히 책상 앞에 앉아 서류와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피곤에 지친 얼굴이었지만 포기하지 않는 눈빛이었죠. 도연은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아가씨, 늦었는데 괜찮으세요? 하윤은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 청소 아저씨. 네, 괜찮아요. 일 좀 마무리하고 갈게요.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건강이 우선이니까요. 도연은 진심 어린 조언을 건넸어요. 하윤은 잠시 도연을 바라보다 미소 지었습니다. 감사해요. 조금만 더 하고 갈게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물러났어요. 복도에서 청소 카트를 밀며 강도연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이제 무표정한 청소부의 가면이 아닌 걱정과 결의가 섞인 진짜 표정이 드러났죠. 이 회사 생각보다 더 문제가 많군. 도연은 중얼거렸어요. 그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강도연은 청소부로서 완벽하게 적응했어요. 이제는 누구도 그를 의심하지 않았죠. 오히려 직원들 중 일부는 친절한 청소 아저씨에게 가벼운 인사를 건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도연의 관심은 오직 한 곳, 손녀 강하윤에게 집중되어 있었어요. 아침 8시 하윤은 항상 가장 먼저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도연은 복도에서 걸레질을 하며 하윤이 오전 업무를 준비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언제나 단정하고 열정적인 모습이었죠. 그러나 최지연 과장이 나타나면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하윤 씨, 어제 수정한 자료 뭐예요? 이게 내가 원하는 건 이런 게 아니었는데. 지연은 서류를 책상 위에 던지듯 올려놓았어요. 하윤은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지시하신 대로 했는데. 지시한 대로 했다고요? 그럼 내가 이상한가요? 팀장님께 보고할 뻔했어요. 정말 창피할 뻔했다고요. 지연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어요. 도연은 청소도구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손바닥에 손톱이 파고들 정도였죠. 그러나 표정만큼은 무심한 청소부 그대로였어요. 오늘 오후 4시까지 다시 해오세요. 아, 그리고 중요한 고객 미팅이 있으니 커피 준비해 주세요. 아메리카노 10잔, 카페라테 5잔, 녹차 3잔. 까먹지 말고요. 하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과장님, 준비하겠습니다. 지연이 자리를 떠나자 하윤은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도연은 하윤이 혼자 있는 틈을 타다가 갔습니다. 힘드시죠? 도연이 물었어요. 하윤은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 청소 아저씨, 괜찮아요. 직장 생활이란 다 이런 거죠. 도연은 잠시 하윤을 바라보다 말했어요. 그래도 너무 참기만 하면 안 됩니다. 때론 맞서야 할 때도 있죠. 하윤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말씀은 감사하지만 제가 신입이라 어쩔 수 없어요. 도연은 더 말하고 싶었지만 다른 직원들이 오는 소리에 자리를 떠났어요. 점심시간, 도연은 구석에서 도시락을 먹으며 식당 한쪽에서 벌어지는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하윤은 커다란 트레이에 커피와 음료를 가득 담아 조심스럽게 회의실로 향하고 있었어요. 회의실 문이 닫히자 안에서 지연의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우리 인턴이 준비한 음료입니다. 실수가 있더라도 너그럽게 봐주세요.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하윤은 빨갛게 달아오른 얼굴로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도연은 손에 든 젓가락을 너무 세게 쥐어 부러뜨릴 뻔했죠. 오후 하윤은 자료 수정에 열중했습니다. 4시가 다가올수록 긴장된 표정이 역력했어요. 도연은 주변 정리를 하는 척하며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하윤 씨, 자료 다 됐어요? 지연이 다가와 물었죠. 하윤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수정했어요. 지연은 자료를 대충 훑어보다가 한 부분에서 멈췄어요. 여기 이 부분, 이건 왜 이렇게 했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클라이언트가 오해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과장님이 이런 식으로 하라고 하윤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언제요? 그런 지시 안 했어요. 지연은 목소리를 높였어요. 다른 사람 탓하지 말고 자기 실수는 인정하세요. 주변 직원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이해한 것 같습니다. 잘하려는 척하지 말고 기본부터 제대로 하세요. 이런 식이면 인턴 끝나고 정직원은 꿈도 꾸지 마세요. 지연은 차갑게 말하고 자리로 돌아갔어요. 도연은 손에 든 걸레를 꽉 쥐었습니다. 눈빛이 일그러졌지만 곧 제자리로 돌아갔죠. 그는 마음속으로 분노를 사기며 청소를 계속했어요.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계획이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자 사무실은 다시 비어갔어요. 하윤은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쓰레기통을 비우는 척하며 하윤에게 다가갔어요. 오늘도 늦게까지 일하시는군요. 도연이 말했습니다. 하윤은 피곤한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어요. 네, 자료를 다시 수정해야 해서요. 도연은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참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무 오래 참으면 자신을 잃게 됩니다. 자신의 가치를 잊지 마세요. 하윤은 놀란 표정으로 도연을 바라봤어요. 그 순간 지연이 돌아왔습니다. 아직도 있었네요. 그 자료 내일 아침에 제 책상에 놓고 가세요. 지연은 하윤을 쳐다보지도 않고 말했어요. 도연은 눈을 내리깔았지만 그의 주먹은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강도연의 인내심이 한계에 도달하고 있었어요. 이틀 후 강도연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사무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직원들이 모여 무언가 속닥거리는 것이 보였죠. 도연은 복도 구석을 닦으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오늘 중요한 투자 회의 때 강도연 그룹에서 임원들이 온다고 한 직원이 말했어요. 대박, 그 재벌 그룹이랑 계약하면 우리 회사 완전 뜨는 거 아니야? 다른 직원이 흥분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도연은 담담한 표정을 유지하며 청소를 계속했어요. 오늘은 중요한 날이 될 것 같았죠. 도연은 손녀를 찾아 시선을 돌렸습니다. 하윤은 평소보다 더 긴장된 표정으로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하윤 씨, 오늘 회의 자료 준비됐어요? 지연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하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과장님. 어제 말씀하신 대로 모두 수정했습니다. 지연은 자료를 받아들고 훑어봤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네요. 오늘은 실수하지 마세요. 중요한 날이니까. 하윤은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감사합니다, 과장님. 회의 준비가 한창일 때 팀장이 부서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강도연 그룹에서 투자 검토차 임원들이 옵니다.
모두 만반의 준비 부탁드려요. 직원들 사이에 긴장감이 흐르는 가운데 도연은 조용히 자신의 일을 계속했습니다. 오전 회의가 시작되고 하윤은 자료를 들고 회의실로 향했어요. 도연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죠. 회의가 끝나고 점심시간 도연은 구석에서 도시락을 먹으며 상황을 관찰했습니다. 하윤은 다른 직원들과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얼굴에 미소가 보였죠. 아마도 회의가 잘 진행된 모양이었습니다. 오후 도연이 하윤의 부서 근처를 청소하고 있을 때 지연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하윤 씨, 오늘 회의에서 일부러 내 기획, 아이디어를 자기 것인 양 말한 거예요? 지연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하윤은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아니요, 과장님. 제가 언제? 팀장님이 하윤 씨 아이디어라고 칭찬하시던데 그거 원래 제 아이디어였잖아요. 지연은 목소리를 낮추었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는 더욱 선명했죠. 하윤은 고개를 저었어요. 정말 그런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팀장님이 오해하신 것 같아요. 오해요? 아니면 하윤 씨가 교묘하게 꾸민 거죠? 지연의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잘 들어요. 신입이 너무 잘난 척하면 회사 생활 힘들어져요. 알겠어요? 하윤은 억울함에 입술을 깨물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과장님. 도연은 그 모습을 보며 손에 든 걸레를 너무 세게 비틀어 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이 청소부의 분노에 신경 쓰지 않았죠. 저녁 대부분의 직원들이 퇴근할 시간이 되었어요. 도연도 청소 도구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지연과 다른 여직원의 대화가 들렸어요. 그 인턴 진짜 짜증나.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저렇게 굴어? 지연의 목소리였습니다. 도연은 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어요. 하윤이 그냥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다른 여직원이 말했습니다. 열심히? 그냥 눈에 거슬려. 게다가 팀장님한테 이쁨 받으려고 아양 떠는 것도 보기 싫어. 지연의 목소리에는 질투가 가득했어요. 그리고 청소부 아저씨한테 매일 친절하게 인사하는 것도 웃겨. 마치 그게 뭐 대단한 일인 것처럼. 그 청소부가 누군데요? 걔네 할아버지도 아니고 그냥 불쌍해서 그러는 척하는 거지. 착한 척, 잘난 척? 지연이 비웃었어요. 도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의 눈빛은 분노로 타올랐지만 곧 냉정을 되찾았어요. 그는 조용히 그림자 속으로 물러났죠. 지연은 계속해서 하윤을 깎아내렸습니다. 다음 주에 정식으로 자르진 못해도 최소한 다른 부서로 밀어내야겠어. 내 옆에 두고 싶지 않아. 두 사람의 목소리가 멀어지자 도연은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그의 주먹은 단단히 쥐어져 있었고 눈에는 결의가 서려 있었죠. 도연은 곧장 건물을 나와 대기 중이던 검은색 세단에 올랐습니다. 운전석의 비서는 놀란 표정이었어요. 회장님, 오늘도 힘드셨습니까?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연은 단호한 표정으로 지시했어요. 투자팀에 연락해. 계약 진행을 일단 보류하라고 해. 네. 하지만 회장님, 모든 검토가 끝나고 진행 중인데요. 도연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습니다. 내 지시를 따르게. 그리고 그 회사의 최지연 과장에 대한 개인 정보를 모두 수집해오게. 비서는 긴장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회장님. 강도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무표정한 청소부의 가면이 아닌 강철 같은 결단력이 서려 있었어요. 이제 그는 다음 수를 두려했죠. 손녀를 괴롭히는 자, 용서할 수 없어. 도연은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지만 그 안에 담긴 결의는 산을 움직일 듯 했어요. 다음 날 아침 강도연은 일찍 출근해 사무실이 한산한 틈을 타 손녀의 책상 앞에 섰습니다. 주변을 살피며 서랍 안에 조심스럽게 편지 한 장을 밀어 넣었어요. 손글씨는 굳건하면서도 따뜻했죠. 아직 청소부 복장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강도연의 눈빛에서 재벌 회장의 위엄이 느껴졌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당신 잘못이 아니야. 절대 꺾이지 마라. 진정한 강함은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닌 자신의 가치를 알고 지켜내는 것이다. 마이너스 지켜보는 1호부터
도연은 마지막으로 책상을 정리하고 평소처럼 청소를 계속했습니다. 얼마 후 직원들이 하나둘 출근하기 시작했어요. 도연은 멀리서 하윤이 사무실에 들어오는 모습을 지켜봤죠. 하윤은 평소와 같이 밝은 표정으로 인사를 하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가방을 내려놓고 컴퓨터를 켠 후 서류를 정리하기 위해 서랍을 열었어요. 그 순간 하윤의 눈에 하얀 봉투가 들어왔죠. 이게 뭐지? 하윤은 작게 중얼거리며 봉투를 꺼냈습니다. 편지를 읽는 하윤의 표정이 점차 변했어요. 놀람, 혼란, 그리고 마침내 깊은 감동이 그녀의 얼굴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눈가에 맺힌 물기를 급히 손등으로 닦았죠. 하윤은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누가 이 편지를 남겼는지 알 수 없었어요. 도연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이미 결정을 내린 상태였어요. 더 이상 관찰자로만 머물지 않을 거였죠. 오전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도연은 회의실 밖을 청소하며 귀를 기울였어요. 다음 주 강도연 그룹과의 계약건은 잠시 보류되었습니다. 팀장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직원들 사이에서 놀란 목소리가 오갔습니다. 왜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구체적인 이유는 모릅니다만 투자 검토에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팀장의 목소리는 긴장감이 묻어났어요. 지연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혹시 우리 쪽에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닙니까? 아직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어쨌든 모두 더 완벽하게 준비해 주세요. 회의가 끝나고 직원들이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도연은 복도를 지나가는 지연의 표정이 어두운 것을 보았어요. 그녀는 곧장 하윤에게 다가갔죠. 하윤 씨, 강도연 그룹 계약건 보류됐대요. 혹시 하윤 씨가 준비한 자료에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닐까요? 지연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윤은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제가 준비한 자료요? 하지만 과장님이 검토하셨잖아요. 그래도 기본 자료는 하윤 씨가 준비한 거잖아요. 어쨌든 이번 일에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필요할 텐데 지연의 말에는 명백한 위협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하윤의 눈빛이 변했어요. 아침에 받은 편지가 떠올랐던 걸까요? 그녀는 고개를 들고 지연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과장님, 제가 준비한 모든 자료는 팀장님과 과장님의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문제가 있었다면 그건 팀 전체의 책임이겠죠. 하윤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어요. 지연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윤이 이렇게 대응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던 모양이었죠. 뭐라고요? 지금 선배에게 책임을 돌리는 거예요? 아닙니다. 단지 사실을 말한 것뿐이에요. 하윤은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지연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이런 태도로는 이 회사에서 살아남기 힘들 거예요. 다음 주 팀 개편 때 하윤 씨를 다른 부서로 보내달라고 건의할 생각이에요. 하윤은 잠시 침묵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과장님 뜻대로 하세요. 하지만 제가 잘못한 일은 없어요. 지연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자리로 돌아갔어요. 도연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손녀의 강인함이 자랑스러웠죠. 점심시간, 도연은 평소와 같이 구석에서 도시락을 먹고 있었어요. 그때 뜻밖에도 하윤이 다가왔습니다. 청소 아저씨, 혹시 제 책상에 편지 놓으신 거 아니세요? 하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도연은 침착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편지요? 아니요, 그런 적 없습니다만. 하윤은 잠시 도연의 눈빛을 살폈지만 이내 미소 지었어요. 그러세요? 누가 놓았는지 궁금해서요. 어쨌든 감사합니다. 항상 친절하게 대해주셔서요. 직장에서 서로 존중하는 건 당연한 일이죠. 도연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맞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잊는 것 같아요. 하윤이 자리로 돌아간 후 도연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계획은 이미 진행 중이었어요. 그는 손목시계를 확인했죠. 계약 체결일까지 이제 사흘이 남았습니다. 오후 도연은 회사 대표의 사무실 근처를 청소하며 대화를 엿들었어요. 강도연 그룹의 계약 보류가 걱정입니다. 우리에게 큰 기회였는데 대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혹시 그쪽에서 우리 회사 내부 상황을 알게 된 걸까요? 다른 임원이 물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강도연 회장이 직원들을 중요시한다는 소문이 있어서요. 혹시 우리 회사 내부 분위기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건 아닐까 싶어서. 도연은 입꼬리를 올리며 청소를 계속했습니다. 모든 것이 그의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어요. 계약 체결일 아침 회사는 전례 없는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강도연 그룹과의 계약은 회사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사안이었으니까요. 보류되었던 계약이 어제 갑자기 재개되었다는 소식에 모든 직원들은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대회의실은 아침 일찍부터 정돈되었고 커피와 다과가 준비되었어요. 강도연은 평소처럼 청소부 복장으로 출근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날이었죠. 그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조용히 청소를 하며 회사의 분위기를 관찰했어요. 모든 직원들이 정장 차림으로 갖춰 입고 긴장된 표정으로 서류를 확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강도연 회장님이 직접 오신대. 한 직원이 속삭였어요. 진짜? 그분은 거의 공개석상에 나타나지 않는다던데? 다른 직원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도연은 빗자루를 쥔 손에 힘을 주며 미소 지었어요. 아무도 모르는 사이 그의 계획은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었죠. 오전 10시 대회의실로 향하는 직원들 사이로 하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정갈한 정장 차림으로 긴장했지만 결연한 표정이었어요. 지연도 최고급 정장을 입고 자신감 넘치는 걸음으로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하윤 씨, 오늘 회의 중에 발언 기회는 없을 겁니다. 가만히 앉아서 메모만 해주세요. 지연이 차갑게 말했어요. 하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과장님. 그녀의 눈빛은 이전과 달리 더 이상 위축되지 않았어요. 도연은 모든 직원들이 회의실로 들어간 후 청소 도구를 내려놓고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비서가 준비해둔 가방이 있었어요. 도연은 가방을 열어 안을 확인했습니다. 깔끔한 청색 넥타이가 놓여 있었죠. 그는 평소의 청소부 복장을 그대로 유지한 채 넥타이만 메었어요. 그리고 주머니에서 작은 명함을 꺼내 확인했습니다. 강도현 그룹 회장이라고 적혀 있었죠. 11시 정각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회사 대표가 앞에 나와 인사말을 건넸어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강도현 그룹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강도현 회장님께서 직접 방문해 주신다고 하니 더욱 영광입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자 모든 시선이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문간에 선 것은 평소에 고급 정장을 입은 재벌 회장이 아닌 청소부 복장에 넥타이만 맨 강도연이었어요. 순간 회의실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도연은 당당한 걸음으로 단상 앞으로 걸어갔어요. 그의 걸음걸이는 더 이상 구부정한 청소부의 것이 아니었죠. 위엄 있고 당당한 재벌 그룹 회장의 걸음걸이였습니다. 회사 대표는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저 죄송합니다만 청소하죠. 아니, 선생님은 누구신지. 도연은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 대표에게 건넸습니다. 대표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죠. 강도연 회장님? 대표의 목소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떨렸습니다. 회의실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하윤의 눈이 커졌고 지연의 얼굴은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도연은 단상 앞 의자에 앉으며 담담하게 말했어요. 맞습니다. 저는 강도연입니다. 회의실은 완전한 혼란에 빠졌습니다. 직원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특히 하윤의 표정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굳어져 있었죠. 회장님, 이게 어떻게... 대표는 더듬거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도연은 손을 들어 대표의 말을 끊었어요. 이 회사에 투자하기 전 저는 사람들을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이제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무표정한 청소부의 것이 아니었죠. 날카롭고 위험 있는 재벌 그룹 회장의 눈빛이었습니다. 한 달 동안 저는 이 회사의 청소부로 일하며 모든 것을 지켜봤습니다. 회사의 문화, 직원들의 태도, 그리고
도연은 잠시 말을 멈추고 지연을 바라봤어요. 서로를 대하는 방식까지 지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뭔가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제가 이런 방식을 택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진정한 기업 문화는 겉으로 보이는 시스템이나 제도가 아닌 사람들의 일상적인 행동과 가치관에 있기 때문이죠. 도연의 시선이 하윤에게 향했습니다. 하윤은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자신의 할아버지가 한 달 동안 청소부로 일했다는 사실을 아직 받아들이지 못하는 듯 했죠. 투자란 단순히 돈을 넣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투자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회사의 진짜 모습을 보고 싶었습니다. 도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 앞으로 걸어 나갔어요. 회의실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모든 시선이 도연에게 고정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본 것은 도연은 잠시 말을 멈추고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결단이 서려 있었어요. 이제 진실을 말할 시간이었습니다. 강도연의 마지막 말이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 고정되어 있었어요. 도연은 청소부 복장을 한 채로 하지만 위험 있는 걸음걸이로 단상 앞에 섰습니다. 제가 본 것은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내면은 썩어가고 있는 조직 문화였습니다. 도연의 목소리는 낮지만 힘이 있었어요. 능력 있는 사람들이 모인 회사지만 서로를 존중하지 않는 모습을 너무 많이 봤죠. 회사 대표는 식은땀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저희가 무슨 잘못이... 도연은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끊었어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도연의 시선이 최지연에게 향했습니다. 지연은 자리에서 꼼짝하지 못했어요.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최지연 과장님, 도연이 그녀의 이름을 불렀어요. 당신은 자신의 부하 직원을 어떻게 대해왔습니까? 지연은 입술을 떨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항상 공정하게... 거짓말이군요. 도연의 말은 날카로웠어요. 저는 한 달 동안 당신이 직원들, 특히 우리 인턴 사원을 어떻게 대했는지 모두 지켜봤습니다. 도연은 주머니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어요. 버튼을 누르자 지연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 인턴 진짜 짜증나.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저렇게 굴어? 지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회의실 전체가 숨을 죽였습니다. 도연은 녹음기를 다시 주머니에 넣었어요. 이것은 제가 들은 많은 대화 중 하나일 뿐입니다. 부하 직원을 괴롭히고 뒤에서 험담하고 심지어 의도적으로 그들의 경력을 망치려 하는 모습을 보았죠. 지연은 벌벌 떨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오해이십니다. 저는 단지 오해가 아닙니다. 도연의 목소리는 더욱 단호해졌어요. 모든 증거가 있어요. 당신은 자신의 위치를 이용해 타인을 괴롭혔습니다. 도연은 잠시 회의실을 둘러본 후 다시 지연을 향해 말했어요. 당신 같은 사람에게 내 손녀를 맡기긴 어렵겠군. 갑자기 회의실이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하윤의 눈이 커졌어요. 그제서야 모든 사람들이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죠. 손녀요?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강하윤은 제 손녀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능력으로 인정받고 싶어 그 사실을 숨기고 취업했죠. 그리고 저는 그런 그녀를 존중했습니다. 하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할아버지를 바라봤어요.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그녀는 당당하게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도연은 지연을 향해 단호히 말했어요. 최지연 과장, 오늘부로 당신은 해고입니다. 지연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요? 그럴 수 없어요. 저에게는 권리가... 물론 법적 절차는 따르겠습니다. 도연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결과는 같을 겁니다. 우리 그룹과 계약을 원한다면 회사 대표님은 이 문제를 즉시 처리하셔야 합니다. 회사 대표는 당황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회장님,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지연은 무너지듯 자리에 앉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깨달았나 봐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아무도 동정하지 않았죠. 도연은 이제 하윤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어요. 하윤아. 하윤은 여전히 놀란 표정이었지만 자리에서 일어나 할아버지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할아버지,
어떻게 이런 일을? 도연은 미소 지었어요. 내가 이 회사에 취직한 것을 알게 됐을 때 회사 분위기가 궁금했단다. 특히 내 그룹과 계약을 앞두고 있었으니까. 하윤은 여전히 혼란스러운 표정이었어요. 그래서 청소부로 위장하셨다고요? 그래.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의 진짜 모습은 그가 가진 권력이 없을 때 드러나거든. 나는 이 회사의 진짜 모습을 보고 싶었단다. 하윤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런데 왜 저에게 말씀해주지 않으셨어요? 내가 스스로의 힘으로 이겨내는 모습을 보고 싶었단다. 도연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넌 정말 잘 해냈어. 자랑스럽구나. 하윤은 미소 지었어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죠. 도연은 다시 회의실 전체를 둘러봤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긴장된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도연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이 회사가 직원들을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서로를 밟고 올라가는 것이 아닌 함께 성장하는 조직을 만들어야 합니다. 회사 대표는 안도의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회장님,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연은 하윤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넌 여기 남아서 너만의 방식으로 잘해봐라. 내 할아버지가 아닌 강하윤으로서. 하윤은 결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할아버지, 제 힘으로 해내겠습니다. 회의는 예정대로 진행되었습니다. 계약은 체결되었고 회사의 미래는 밝아 보였어요. 하지만 그날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진 것은 계약 내용이 아니라 청소부 복장을 한 재벌 회장의 모습과 그가 보여준 진정한 리더십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도연은 하윤에게 말했어요. 오늘 저녁 함께 식사하자. 할아버지가 청소부로 일한 이야기를 들려줄게. 하윤은 밝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믿을 수 없는 하루예요, 할아버지. 도연은 미소 지었어요. 인생은 항상 놀라움으로 가득 차 있단다. 며칠이 지나고 아침 햇살이 사무실 창가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강하윤은 밝은 표정으로 회사 로비를 걸어 들어갔어요. 이전과는 달리 그녀의 걸음걸이에는 자신감이 넘쳤고 눈빛은 당당했죠. 로비에서 만난 동료들은 그녀에게 다르게 인사했습니다. 이제 모두가 그녀가 강도연 회장의 손녀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윤 자신의 변화였어요. 하윤 씨, 좋은 아침이에요. 동료가 밝게 인사했습니다. 하윤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좋은 아침이에요. 엘리베이터에 오르면서 하윤은 지난 며칠 동안의 변화를 생각했습니다. 최지연은 회사를 떠났고 새로운 팀장이 부서를 이끌게 되었어요. 놀랍게도 회사 분위기는 급격히 변화하기 시작했죠.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가 조금씩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윤이 자신의 자리에 앉자 팀장이 다가왔어요. 하윤 씨, 오늘 오후에 미팅이 있어요. 강도연 그룹과의 첫 프로젝트 논의입니다. 참석해 주세요. 하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준비하겠습니다. 오후 2시 하윤은 회의실로 향했어요. 문을 열자 놀랍게도 할아버지 강도연이 정장 차림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더 이상 청소부 복장이 아닌 재벌 그룹 회장으로서의 모습이었죠. 그의 눈빛은 따뜻했고 입가에는 미소가 맺혀 있었어요. 들어오게, 하윤 씨. 도연이 공식적으로 말했습니다. 비록 할아버지와 손녀였지만 이 자리에서는 비즈니스 파트너였죠. 회의는 원활하게 진행되었고 하윤은 자신의 아이디어를 당당하게 제시했어요. 더 이상 위축되거나 자신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그런 손녀의 모습을 뿌듯하게 바라봤죠. 회의가 끝나고 다른 직원들이 나간 후 하윤과 도연만 남았어요. 할아버지, 정장 차림이 더 어울리세요. 하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도연은 껄껄 웃었어요. 청소부 복장도 꽤 편했단다. 가끔은 그리울 정도로. 하윤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정말요? 그 힘든 일을. 사람들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좋았어. 도연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권력이나 지위 없이 대하는 모습이 그 사람의 진짜 인격이니까. 하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 덕분에 많은 것을 배웠어요.
자신의 가치를 지키는 법, 그리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법을 말이죠. 넌 원래 그런 아이였어. 그저 자신감이 필요했을 뿐이야. 도연은 손녀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도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가봐야겠구나. 다음 주에 식사하자. 하윤도 일어나 할아버지를 배웅했어요. 네, 할아버지. 그때 뵙겠습니다. 한 달 후 회사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직원들은 서로를 존중했고 회사 성과도 향상되었어요. 하윤은 이제 정직원이 되어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해내고 있었죠. 그날 오후 새로운 인턴이 회사에 들어왔습니다. 남자 인턴은 긴장된 표정으로 사무실을 둘러보고 있었어요. 하윤은 그를 발견하고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새로 오신 인턴이시죠? 저는 강하윤입니다. 하윤이 손을 내밀었어요. 인턴은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강하윤 씨요? 강도연 회장님의. 하윤은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어요. 네, 맞아요. 하지만 여기서는 그냥 하윤 선배로 불러주세요. 인턴은 긴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선배님. 하윤은 인턴에게 회사를 안내해주며 말했어요. 처음에는 모든 게 낯설고 어려울 수 있어요.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해요. 전 누군가의 손길이 얼마나 큰지 아니까. 인턴은 감사한 표정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하윤은 예전 자신의 모습을 그에게서 보는 듯 했어요. 그녀는 이제 누군가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하윤은 할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할아버지, 오늘 새 인턴이 왔어요. 제가 도와주고 있답니다. 도연의 웃음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그래, 잘하고 있구나. 내가 받은 것을 나눠주는 것, 그게 진정한 부자의 자세란다. 하윤은 미소 지었어요. 네, 할아버지. 청소부 회장님께 배운 가장 소중한 교훈이에요. 통화를 마치고 창밖을 바라보며 하윤은 생각했습니다. 진정한 부와 힘은 타인을 누르는 것이 아닌 함께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라고. 그리고 어떤 위치에 있든 사람을 대하는 마음가짐이 진정한 자신의 가치를 결정한다고 말이죠. 회사 건물 맞은편 어느 카페에서 도연은 커피를 마시며 손녀가 일하는 건물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미소가 서려 있었어요. 이제 그는 청소부가 아니었지만 그 한 달의 경험은 그에게도 하윤에게도 그리고 그 회사에도 잊지 못할 소중한 시간이 되었죠. 진짜 부자들은 조용히 행동하고 사람을 본다. 도연은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깊은 지혜와 따뜻함이 담겨 있었어요.